귀는 태어나면서부터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하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과정. 하지만 소리의 어둠 속에 갇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신 뭐 할 일이 뭔데요? 안 들려요? 왜요? 금방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해봐요. 요즘 아내는 되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서히 소통의 벽이 생겨버렸는데요. 많이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이 얘기 뭐 한 번 하면 끝인데 지금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 한쪽 귀는 안 들린다는 것을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요? 남편은 또 그 얘기 안 했죠. 그 이제 처녀 때부터 귀 물이 났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막고 삶을 고립시키는 병, 난청. 생명을 잃는 병은 아니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간이라든가 대중 관계에서도 많이 이제 모유가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난청 치료의 시작인 보청기. 보청기도 재활 훈련을 통해 듣는 소리를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사용하고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조금 자신감도 얻고. 잃어버린 소리를 찾는 과정. 올바른 보청기 사용을 통한 난청 치료법에 대해 청각학 박사 박성일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배수전 씨 부부. 오른쪽 귀로만 생활해왔다는 배수전 씨는 젊었을 때부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중이염으로 자주 고름이 생겼습니다. 왼쪽 귀 속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는데요. 옛날에는 고막이 구멍이 났었다가 다행히 아물었어요. 청력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소리를 듣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청력의 손실 유무를 판별하죠. 손실 정도와 유형을 평가하는데요. 정상 청력은 20데시벨 이내에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귀는 아직 보청기가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하면 왼쪽은 보청기를 하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장애 진단은 안 되지만은 보청기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왼쪽 귀의 상태가 좋지 않은 배수전 씨. 그동안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소리는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에 전달되고 미세한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이것이 청신경을 자극해 뇌에서 소리를 이해하게 되죠. 이 과정 중 하나만 잘못돼도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 젊은 분들이 만성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전음성 난청이 있을 때는 수술로 청력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절에 들으셔가지고 감각신경성 난청까지 같이 왔을 때는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 이런 방법은 없고 청력 저하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밖에 치료할 게 없죠. 한번 손상된 청력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소리를 찾기 위해 부부가 나섰습니다. 보청기를 제작하기 전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난청 정도와 유형 등을 평가해 보청기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왼쪽 부분은 일단은 보청기를요 좀 해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안 떨어지게끔 최대한 달팽이관에 있는 세포, 청각 세포들이 운동을 하게끔 해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게끔 막아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본을 뜹니다. 보청기는 남아있는 청력이나마 보존시키면서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적절한 보청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후 배수전 씨 부부가 다시 박성일 박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배수전 씨의 새로운 귀가 되어줄 보청기가 완성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어떠세요? 되게 크게 들려요. 그렇죠. 예, 마이크 대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들리는 것처럼 예, 좀 울리고. 이게 좀 울리고. 네. 근데 어머니가 지금 현재 이 정도 크기가 네. 어머니가 들어야 되는 수치가 이 정도다, 100이다. 그럼 거기 한 60% 정도만 내놓은 거예요. 네. 안경과 다르게 보청기를 처음 착용했다고 모든 소리를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 훈련을 통해 듣는 소리를 적응시켜 나가야 하죠. 보청기를 착용한 후 조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느낌이 좀 들리긴 하는데 크게 뭐 잘 된다 느낌은 없어요. 그걸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주, 뭐 또 2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오셔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어머님이 불편한 걸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 기준입니다. 보청기는 착용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꾸준한 훈련과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는 부지런히 한번 노력해서 얘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내가 늦게 사랑받게 생겨서 보청기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사랑이 여기까지 했지. 표현 안 사랑받겠구만. 최근 노화나 환경으로 인해 난청을 겪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청각 보정을 돕고 청각 능력을 재활하는 유용한 기구죠. 하지만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음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은 고음에 있는 소리는 어느 정도 좀 증폭이 돼서 들리긴 하겠지만 저음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소음선 난청이 되고 좀 과증폭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쪽에 있는 주파수 대역에 있는 세포까지도 손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게 국내 난청 인구 30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진호 씨는 중학생 때부터 난청을 앓았고 현재까지 5개 정도의 보청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 보청기를 꼈다 해가지고 모든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잘 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 보청기 피팅 하시는 분에게 적절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보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조진호 씨.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처음 보청기를 했을 때 매일같이 찾아와 조정을 했습니다. 훨씬 낫잖아요, 낫기는. 예, 기종이 조금 좋아질수록 왼쪽이 조금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왼쪽이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이제 고음이 안 좋으니까 고음을 그때 너무 많이 올리니까 오히려 더 그렇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왼쪽 부분에 고음을 좀 더 내리는 상황. 사실 지금 고음 부분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사실은 높게 해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좀 약간 새 소리나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고도 난청인 조진호 씨는 저음은 무리 없이 듣지만 중간음과 고음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보청기를 맞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진호 씨처럼 적절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한두 번 끼고 에이 뭐 안 들린다 해서 그냥 처방하라고 하면 절대는 안 되고,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좀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셨을 때 아까 이제 조진호 씨는 굉장히 표현을 잘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주파수 되게 모자라고. 그런 보면 굉장히 사실 저는 수월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청력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조진호 씨. 난청이 있는 경우 고음이나 저음, 어떤 상태일 때 잘 들리지 않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송한 소리가 보청기를 새로 사고 처음에는 만족도가 50%인데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만족도가 60%, 65% 올라갈 것이고, 뭐 1년 동안 노력하면 80%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자기가 100%는 만족을 못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만족도가 개선이 되고. 크고 작은 오해들로 인해 난청 환자에게는 타인과의 대화가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있습니까? 네. 김준환 씨도 늘 오해를 받았는데요. 왜 알아듣지 못하냐, 질책도 듣고 뭐 놀림도 당하고 그런 게 있어서 우울했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착용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게 없어져서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청기 없이 김준환 씨는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어음 청력 검사를 해봤습니다. 돈,
짐, 준, 물, 루, 이번에는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흙, 흑, 무, 무, 비, 비, 손. 손. 어음 청력 검사로 말소리를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데요. 결과가 높을수록 보청기 착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환 씨는 어음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보청기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한 30% 정도 이제 상향이 된 건데 사실은 한 80% 이상 정도 나오면 좋은데 이 부분은 이제 재활도 필요하면 조금 더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절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청기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느낄 때는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이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왼쪽이 좀 작게 들리는 작게 들리는 네. 것 같고 김준환 씨는 왼쪽과 오른쪽 전체적으로 청력이 내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노인성 난청하고는 틀리게 이 신경 부분 있잖아요. 청각 신경 부분, 이 후미로 쪽이 올라가는 뇌로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게 좀 더 훨씬 낫다는 거죠. 변별 능력 부분들이. 젊을수록 듣는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신경 기능은 살아있어서 말을 알아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이 손상될수록 변별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가능한 빨리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좀 듣는 게 어떠세요? 네. 소리 듣는 게 조금 듣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네, 한쪽만 꼈을 때 거의 좀 답답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 아주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해도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준환 씨. 난청은 더 이상 김준환 씨에게 장애가 아닙니다. 전에는 이 장애를 가진 게 참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여러 의료기기도 있고 해서 감사함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뭐 청력이 조금씩 뭐 떨어지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도 큰 걱정은 다시 안 하고 긍정적으로 더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각 재활에 대한 중요성은 여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몸을 치료만 받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재활 훈련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나듯이 청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단에 섰습니다. 이미 난청이 있지만은 보청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 되면은 다른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고령 사회가 되고 그러면은 난청이 이제 많아질 텐데 그분들이 이제 기가 안 들리면 치매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제대로 된 보청기를 끼워주고 제대로 된 청각 재활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잘 듣게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청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상대방이 말하는 건 다 듣는데 아가 어로 들리고 오가 우가 들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죠. 청신경이 손상될수록 듣는 능력을 향상시켜줘도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길 씨의 청력을 검사해봤습니다. 김수길 씨는 어느 정도 보청기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리를 높여줘도 듣지 못하는 것은 소리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의 신경이 손상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경이 원래는 100%였는데 그게 이제 한 70%, 60%, 5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 자체는 크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말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청각신경 경로가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하더라도 벙, 동, 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경우 적극적인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각세포에 적당한 음의 자극을 줘서 단련시킵니다. 이명과 난청 재활을 돕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듣는 연습을 계속하는데요. 조용한 환경이 아닌 시끄러운 식당이나 길거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음 상황을 설정해 실시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첫 차례입니다. 관역. 따라서 하셔야죠. 관역. 오, 예. 관역. 관역. 관역 있습니까? 관역. 자, 칼. 예, 있습니다. 칼. 제가 뭐라고? 자, 그 고래. 자, 졌네, 진짜. 아버님 너무 잘 들어요 지금. 예전에 지금 이거 빙고 게임 할 때. 전에는 이게 제가 상대가 안 됐죠,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재활 훈련을 하더라도 뭐 50%밖에 안 되는 게 90%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보는 거는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 됐던 부분이 이제 한 80%까지 될 수는 있는 거죠. 이번에는 듣기 평가를 해보는데요. 단어를 불러드릴게요. 종. 예. 딸. 예. 끈. 쌀. 과연 김수길 씨의 성적은 몇 점일까요? 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 정도 18개를 불러줬을 때 10개도 못 맞췄어요. 한 7, 8개 정도. 줬는데 한 반 이상도 제가 잘 못 맞췄죠. 못 맞췄는데 오늘 난 이걸 하면서 18문제 중에서 한 9문제는 맞췄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4문제만 틀렸다니까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윤복희 씨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보청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윤복희 씨. 그땐 한쪽이 들리는 것만으로 생활했었는데요. 네, 재활하고는 조금 깔끔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전에는 TV 채널을 어느 정도 높여야지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낮춰도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활하면서 조금 좋아지고 있지 않나. 네, 일단 윤복희 씨는 8년 전부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동안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지금은 3개월 정도 재활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후 청력 검사를 해보는데요. 고음과 저음, 전체적으로 잘 안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1 100% 중에서 20% 맞으셨어요. 20%. 보청기만 착용하고 청각 재활을 하지 않는다면 듣는 능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을 어머니가 지금 중간에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재활을 하기 전에는 진짜 이거보다 더 낮았어. 어머니 아시죠? 예, 거의 보청기 끼고도 이렇게 계속 했었잖아. 예, 근데 지금은 저하고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얘기하면은 한 60% 정도는 알아듣죠 지금.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건 들리잖아요. 예, 윤복희 씨도 게임을 통해 계속해서 듣기 훈련을 합니다. 보고 그리고 문어. 생선? 맞아요. 와, 자갈치, 보고, 문어 여기 다 들렸어요 일단. 기념일. 탄생. 생일? 생일. 단어들은 환자가 못 듣는 음역의 소리를 골라서 만든 건데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은 18개 문제 중 절반을 맞췄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18개 불러줬으면은 어머니가 5, 6개 맞췄어. 5, 6개 맞췄어. 18개 중에서 5개, 6개 맞췄어요. 근데 지금 몇 개 맞추냐면은 9개 정도 맞춰요. 9개 맞췄어요. 50% 정도 들려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하고 얘기할 때 실제적인 대화 부분은 이거보다 좀 더 듣는 거예요. 60% 이상은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윤복희 씨.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좀 가까이 들리는 것 같고 조금 이제 깔끔하게 세밀하게 조금 들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만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교수님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예. 60대 이후부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박천옥 씨.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남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도 늘어났는데요. 나는 그 보통 소리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항상 저건 또 성질내고 그렇게 지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청기를 하고 나서는 다 들리니까 아주 좋아요. 그저 청력이 노화되는 현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넘겨왔지만 박천옥 씨가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잃어가는 소리를 되찾기 위해 3개월 전부터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난 이후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찾아와 보청기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50데시벨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한 60데시벨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 지금 시읒이나 히읗 발음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난청의 원인과 정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천옥 씨의 경우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나가봐라 이렇게 밖으로 이러니까 좋더라. 괜찮다고. 전혀 다른 사람 의식 쓸 필요 없어요. 의식할 필요 없다. 나는 저쪽은 의식이 아니라 자다가도 그냥 잡으려고 빼놓고 자야 그 원칙인데.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구멍이 퉁퉁퉁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 부분은 우리 원래 귀로 들리는 부분으로 조금만 크게 해서 이제 듣게끔 하고 안 들리는 부분, 시읒, 히읗 발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듣게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보청기를 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다는 박천옥 씨. 그 중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 되도록까지 나는 잘 들렸는데 그때는 60 넘고 안 돼가지고 그냥 키는 거지. 아주 큰 소리만 듣고 적은 소리는 못 듣고. 지금 그 보청기하고 진짜 좋습니다. 소리 다 듣고.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새. 하지만 귀가 어두워지고 나서부터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이 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는데요. 가장 기분 좋은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른 소리를 하면은 나가 이제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순서대로 말하면 자기는 이제 화를 내는 기라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랬고 좀 답답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바로바로 말하고 잘 알아들어요. 두 분 사이도 좀 좋아지셨습니까? 좋습니다. 원래 좋습니다. 사람이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약 40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 세상에 갇힌다면 그야말로 절망인데요. 절망을 딛고 소리를 찾아 삶의 희망을 얻게 된 사람들. 새로운 소리와 함께 멋진 인생을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어떤 보청기가 내 청력에 잘 맞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청기를 잘 착용하시고 자기 귀에 맞는 걸 착용하시고 재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자기 귀를 보호하고 나중에 심해도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